어젯밤 수원의 조용한 아파트 단지에서 68세 박 씨는 갑자기 잠에서 깼습니다. 종아리가 누군가가 안에서 세게 쥐어짜는 것처럼 딱 조여왔기 때문입니다. 통증이 너무 갑자기 와서 숨도 제대로 못 쉴 정도였습니다. 손은 반사적으로 이불 끝을 꽉 잡았고 다리는 그대로 굳어버려 조금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일어서지도 못했습니다. 몇 초밖에 안 됐지만 1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에서 60대에서 70대 많은 사람들도 비슷한 일을 겪습니다. 날카로운 통증, 식은땀, 빨라지는 심장 박동, 그리고 밤이 무서워지는 마음이 이어집니다. 언제 또 통증이 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몇 주 전까지만 해도 박 씨에게 쥐는 가끔 생기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밤마다 계속 반복되고 어떤 밤에는 3번이나 4번까지 생깁니다. 어느 날 밤에는 통증을 줄이려고 일어나서 걸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바닥으로 미끄러져 내려앉았습니다. 다리를 마음대로 못 움직이는 그 순간, 그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혼자 살고 있는 그는 한번 크게 넘어지면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밤에 생기는 쥐는 단지 나이 때문이거나 칼슘이 부족해서만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한국의 임상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사람들 중 70%가 잠자는 중에 쥐를 겪습니다. 그리고 꽤 많은 사람이 잠깐 일시적인 마비 상태를 겪습니다. 근육에 몇 분 동안 피가 충분히 가지 않아서 다리에 힘이 거의 없어지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몸이 경고를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분당의 재활의학과 의사들은 침대 위에서 바로 할 수 있고 단 3초 만에 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방법은 쥐를 바로 멈추게 하고 어르신들이 밤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서는 누구나 이해하기 쉽고 바로 따라할 수 있게 단계별로 차근차근 안내해 줄 것입니다. 한국에서 60대와 70대 사람들은 보통 비교적 규칙적인 생활을 합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며 음식은 담백하게 먹고 아파트 주변을 걷거나 아침 시장에 가고 창가에서 마당을 보며 따뜻한 차를 마십니다. 이런 평온한 하루가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전혀 심각할 거라 생각하지 못한 문제를 갑자기 만나게 합니다. 바로 밤마다 반복되고 점점 더 오래 지속되는 다리 쥐입니다. 68세 박 씨는 아주 평범한 예입니다. 은퇴 후 수원에 있는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그의 생활은 단순합니다. 아침에 호수 주변을 20분 걷고 점심은 된장국을 먹고 저녁에는 뉴스를 본 뒤 밤 11시 전에 잠자리에 듭니다. 그런데 약 2달 전부터 잠이 이상한 근육 경련 때문에 자주 깨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오늘 좀 많이 걸었나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다른 날에는 종아리가 살짝 당기는 느낌에 잠에서 깼습니다. 하지만 3번째 주가 되자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3월 초, 아직 공기가 차가운 어느 밤이었습니다. 잠을 자던 중 왼쪽 종아리가 갑자기 아주 세게 조여왔습니다. 이제는 가벼운 당김이 아니라 발 뒤꿈치에서 무릎까지 강하게 끌어당기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깜짝 놀랐겠지만 통증 때문에 몸의 균형을 잃었습니다. 다리를 펴보려고 했지만 펼수록 근육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근육 하나하나가 비틀리는 느낌이 또렷이 느껴졌습니다. 일어나려고 했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아 침대 끝으로 다시 주저앉았고, 숨을 헐떡이며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몰라 크게 불안해졌습니다. 박 씨를 가장 무섭게 한 것은 통증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다리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몇 초 동안 다리가 몸에서 떨어진 것처럼 무겁고 힘이 없게 느껴졌습니다. 1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지만 혼자 사는 사람에게는 언제든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경고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런 일은 박 씨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부산에 사는 72세 김 씨도 밤에 쥐 때문에 잠에서 깨는 일을 겪었습니다. 그는 작은 공장에서 일해서 늘 오래 서 있는데 익숙했습니다. 은퇴 후에는 다리가 자주 피곤했지만 쉬면 괜찮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이불 밖으로 다리를 조금 움직이는 순간 종아리에 너무 강한 쥐가 와서 소리를 지를 정도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줄이 힘줄을 잡아당겨 금방이라도 끊어질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두 손으로 다리를 붙잡고 가만히 문지르며 통증이 가라앉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 뒤로 며칠 동안 아무 예고 없이 쥐가 계속 반복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박 씨와 김 씨는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겪는 평범한 일이고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박 씨는 칼슘을 더 챙겨 먹기 시작했고, 김 씨는 다리에 붙이는 온열 패치를 샀습니다. 하지만 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떤 밤에는 박 씨가 2번이나 쥐를 겪었고, 어떤 밤에는 김 씨가 거의 10분 동안 앉아서 다리를 주물러야 다시 잠들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울 때마다 불안해졌습니다. 자세를 조금만 바꿔도 쥐가 다시 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병원을 찾게 만든 것은 통증보다 일상이 망가진 것이었습니다. 박 씨는 잠을 제대로 못 자 하루 종일 피곤했고, 김 씨는 종아리에 힘이 빠질까봐 아침 산책도 더 이상 나가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오래가는 쥐가 쉽게 생길까? 예전에는 없었는데 왜 지금은 계속 반복될까? 서로 다른 병원에서 다른 의사를 만났지만 두 사람이 들은 말은 같았습니다. 밤에 생기는 다리쥐는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 아닙니다. 근육과 혈관에 너무 큰 부담이 쌓였다는 신호이며, 원인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상태는 점점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박 씨와 김 씨의 이야기를 들은 병원의 재활의 의학과 의사는 밤에 생기는 다리쥐는 절대로 저절로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바로 설명했습니다. 항상 분명한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의 대부분은 한국의 많은 노인들이 평소에 알아차리지 못하는 생활 습관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먼저 60대에서 70대가 되면 혈액순환 기능이 눈에 띄게 약해집니다. 혈관은 예전처럼 부드럽지 않고 피가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속도도 느려집니다. 특히 몸을 오래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 더 그렇습니다. 종아리로 가는 혈류가 갑자기 줄거나 고르게 가지 않으면 근육이 피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고, 이때 강한 쥐가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많은 어르신들이 모르게 겪는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의사는 겨울철의 추운 환경에서 지내는 사람들, 특히 한국의 북쪽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쥐가 더 잘 생긴다고 덧붙였습니다. 온돌 난방이 있어도 열은 주로 등과 윗몸에 머물고, 잠들기 전에는 다리가 차갑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이 차가워지면 작은 혈관과 힘줄이 함께 수축하고
잠자는 중에 자세를 바꿀 때 근육이 더 쉽게 자극을 받게 됩니다. 또 다른 원인은 몸속 전해질의 균형이 깨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칼슘만 먹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마그네슘과 칼륨이 근육을 풀어주는데 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국의 노인들은 김치, 된장, 양념이 강한 국처럼 짠 발효 음식을 자주 먹습니다. 소금을 많이 먹으면 몸속 수분이 고르게 유지되지 못하고 근육과 신경에 필요한 미네랄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런 영양분이 부족해지면 근육은 쉽게 굳고 잘 풀리지 않습니다. 또한 저녁에 이뇨작용이 있는 차를 마시는 습관도 수분 손실을 빠르게 만듭니다. 옥수수차와 보리차는 한국 어르신들에게 매우 흔한데 이런 차를 늦은 시간에 마시면 몸이 조금씩 탈수 상태가 됩니다. 제때 수분을 보충하지 않으면 근육을 조절하는 신경이 예민해져 밤중에 쥐가 더 잘 생깁니다. 몸의 구조적인 면에서 보면 잠자는 자세도 무시할 수 없는 원인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따뜻함을 유지하려고 다리를 구부린 채 자거나 무거운 이불을 덮어 다리 혈관을 눌리게 합니다. 그러다 밤중에 무의식적으로 다리를 펴면 잠겨있던 근육이 갑자기 늘어나면서 강한 쥐가 생깁니다. 허리 디스크나 좌골 신경통이 있는 사람은 자세를 바꿀 때 신경 자극이 더 커져 통증이 더욱 심해집니다. 또 하나 숨어있는 원인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근육 감소입니다. 60세 이후에는 근육의 탄력과 힘이 점점 줄어듭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스스로 버티는 힘도 떨어집니다. 평소보다 조금 빠르게 걷거나 오래 서 있거나 하루에 평소보다 많이 걸은 것만으로도 근육에 피로와 긴장이 쌓입니다. 잠자리에 들면 그 쌓인 긴장이 쥐를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의사는 움직임이 부족하면 문제는 더 심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은퇴 후에는 예전보다 근육을 쓰는 일이 줄어들어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근육은 더 쉽게 굳고 피로해집니다. 아침에 창가에서 오래 앉아 있거나 밤에 몇 시간씩 TV를 보며 거의 움직이지 않는 습관도 다리로 가는 피 흐름을 더 약하게 만듭니다. 이 모든 원인들이 서로 겹치면서 아주 작은 움직임 하나만으로도 강한 쥐가 시작되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오랜 시간 조용히 진행되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쥐가 너무 심해질 때까지 문제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쥐가 생기는 원인을 이해 뒤 의사는 박 씨와 김 씨가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던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밤에 생기는 쥐는 단순히 아픈 것에서 끝나지 않고 잘못 대처하면 매우 위험해질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60세가 넘은 뒤에는 잠자는 중에 일어나는 강한 근육 경련에 몸이 전혀 다르게 반응합니다. 첫 번째 위험은 짧은 시간 동안 피가 끊기는 현상입니다. 쥐가 생기면 근육 섬유가 너무 세게 수축해서 자기 혈관까지 꽉 눌러버립니다. 그 순간 몇 초 동안 피가 흐르지 않아 근육은 에너지를 완전히 잃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을 줘도 다리가 굳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는 느낌이 듭니다. 의사들은 이것을 일시적 마비라고 부릅니다. 근육과 신경에 피가 부족해 잠깐 움직임을 잃는 상태입니다. 젊은 사람은 이런 상태가 금방 지나가고 회복도 빠릅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으면 혈관이 딱딱해져 피가 다시 돌아오는 속도가 느립니다. 그래서 저리고 굳은 느낌이 더 오래 갑니다. 어떤 환자들은 다시 움직일 수 있기까지 1분에서 2분이 걸린다고 말합니다. 혼자 사는 사람에게 이 시간은 공포를 느끼기에 충분하고 또 다른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위험은
일어나려다 넘어지는 것입니다. 밤중에 쥐가 오면 많은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벌떡 일어나 걸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근육이 아직 굳어있는 상태에서는 다리가 몸무게를 버티지 못합니다. 서울의 여러 병원에서는 쥐 때문에 밤에 침실에서 넘어진 노인들의 사례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넘어짐은 단순한 찰과상이 아닙니다. 60세 이후에는 고관절 골절이나 척추 손상으로 이어져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위험은 근육이 오래 손상되는 것입니다. 근육이 너무 강하고 오래 수축하면 근육 섬유에 작은 찢어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음 날 종아리가 무겁고 둔하게 아프거나 걷기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근육 회복은 더 느려지고 쥐는 더 쉽게 다시 생깁니다. 통증과 쥐가 계속 이어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특히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더 위험합니다. 의사는 당뇨병이 있는 사람은 신경이 예민하고 혈액순환이 나빠 쥐가 더 오래 간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장질환이 있거나 이뇨제를 먹는 사람은 전해질이 쉽게 빠져나가 쥐가 갑자기 더 세게 옵니다. 말초 혈관 질환이 있는 사람은 혈관이 이미 좁아 일시적 마비 상태에 더 쉽게 들어갑니다. 이런 사람들이 문제를 무시하면 쥐가 반복될 위험은 2배로 커집니다. 한국의 겨울도 위험을 키웁니다. 추운 날씨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다리로 가는 피 흐름을 느리게 하며 근육을 더 쉽게 굳게 만듭니다. 많은 병원에서는 겨울철에 밤쥐 환자가 크게 늘어나며 특히 난방이 고르지 않은 집에 사는 노인들에게서 더 많이 나타난다고 보고합니다.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쥐가 왔을 때 잘못 반응한다는 점입니다. 어떤 사람은 바로 세게 주무르는데 이는 근육을 더 긴장시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무리하게 일어나 근육을 과하게 늘립니다. 이런 잘못된 행동은 통증을 줄이지 못할 뿐 아니라 부상과 반복되는 쥐의 위험을 더 키웁니다. 의사는 밤에 생기는 쥐는 나이 들어서 생기는 작은 통증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자주 생긴다면 몸이 과부하 상태이거나 혈액순환이 약해졌거나 전해질 균형이 깨졌다는 신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제대로 알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위험의 초기 경고라는 점입니다. 의사가 한 말 중 박 씨가 절대 잊지 못한 문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쥐보다 더 위험한 것은 쥐에 반응하는 방법이다. 한번 잘못 움직이면 통증은 길어지고 제대로 움직이면 몇 초 만에 멈출 수 있다. 바로 그 순간 박 씨는 다음 부분에서 설명될 3초 방법, 그 해결책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원인과 숨은 위험을 모두 설명한 뒤 의사는 박 씨와 김 씨에게 다리 쥐가 왔을 때 가장 빠르고 올바르게 대처하는 방법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란 사실은 이것이었습니다. 아주 간단한 한 가지 움직임만 제대로 해도 몇 초 안에 쥐를 멈출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침대에서 일어날 필요도 없고 세게 주무를 필요도 없으며 억지로 서려고 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행동은 상태를 더 나쁘게 만들 수 있습니다. 1. 바로 쥐를 멈추는 3초 동작 의사는 많은 환자들이 이 방법이 정말 효과가 있다는 것을 믿기까지 몇 주가 걸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심한 쥐를 직접 겪은 사람이라면 한 번만 제대로 해봐도 확실한 차이를 느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쥐가 시작되면 보통 종아리가 발 뒤꿈치에서 무릎 쪽으로 강하게 조여옵니다. 이때 해야 할 일은 벌떡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세게 마사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누운 상태나 앉은 상태를 유지하면서 근육을 안전하게 늘려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단계. 다리를 곧게 펴고 무릎을 굽히지 않습니다. 침대를 발로 세게 밀지 않습니다. 두 번째 단계. 발을 천천히 위로 들어 올려 발가락이 머리 쪽을 향하게 합니다. 세 번째 단계. 두 손으로 발 앞부분을 잡고 몸쪽으로 아주 부드럽게 정확히 3초 동안 당깁니다. 이 동작을 제대로 하면 바로 변화가 느껴집니다. 날카로운 통증이 부드러운 당김으로 바뀌고 곧 이완되는 느낌이 옵니다. 이 움직임의 목적은 아킬레스건을 늘려주고 종아리로 피가 다시 흐르게 만들어 쥐 반사를 멈추는 데 있습니다. 몸을 숙여 발을 잡기 어려운 사람은 수건이나 이불 끝을 발에 감아서 부드럽게 당겨도 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갑자기 잡아당기지 않는 것, 오래 당기지 않는 것, 자세를 급하게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의사에 따르면 이 동작을 정확히 한 환자의 90%는 2초에서 3초 안에 통증이 줄어듭니다. 마사지를 하거나 걷는 방법으로는 이런 효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그런 행동은 오히려 근육을 다시 자극해 쥐를 더 오래 가게 만듭니다. 이 쥐가 멈춘 뒤 필요한 20초 회복 방법,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은 통증이 멈췄다고 해서 쥐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몇 초 동안 이완된 뒤에도 근육은 아직 예민한 상태라 자세를 너무 빨리 바꾸면 같은 밤에 다시 쥐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 단계가 꼭 필요합니다. 회복 방법은 이렇습니다. 첫째, 손가락 한두 개로 종아리를 아래에서 위로 가볍게 쓸어 올립니다. 압력은 아주 약하게 합니다. 깊은 마사지가 아니라 피 흐름을 부드럽게 안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둘째, 발목을 천천히 원을 그리듯 돌립니다. 한 바퀴 한 바퀴가 신경과 근육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다리를 침대에서 살짝 들어 올렸다가 천천히 다시 내려놓아 근육이 완전히 풀리라는 신호를 줍니다. 이 과정은 약 20초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한 뒤에는 다시 편하게 누워도 같은 쥐가 바로 다시 생길 걱정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한밤중에 쥐가 반복되던 많은 환자들이 이 회복 방법을 쓴 뒤에는 거의 다시 겪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3. 잠들기 전 준비로 쥐 위험을 70% 줄이기 의사는 밤에 생기는 쥐는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낮 동안 조금씩 쌓인 결과가 밤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자기 전 준비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주 간단한 4가지 습관이 있습니다. 첫째, 다리를 1분 정도 따뜻하게 합니다. 바닥 난방이 있어도 발과 종아리는 윗몸보다 차가운 경우가 많습니다. 잠들기 전 종아리나 발바닥에 작은 온열팩을 대주면 혈관이 열리고 근육이 잘 풀립니다. 둘째, 종아리 스트레칭을 10번 합니다. 벽 옆에 서서 한쪽 다리를 뒤로 보내고 무릎을 편 채로 몸을 살짝 앞으로 기울입니다. 이 가벼운 동작만으로도 근육과 힘줄 길이가 안정됩니다. 셋째, 따뜻한 물 200ml를 마셔 밤 동안 신경 균형을 돕습니다. 넷째, 아몬드, 미역, 콩 같은 한국에서 흔한 음식으로 천연 마그네슘을 보충합니다. 이 미네랄은 잠자는 동안 근육이 갑자기 조이는 것을 막아줍니다. 의사는 다리를 심하게 구부린 채 자는 습관도 피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자세는 혈관을 눌러 쥐를 부르기 쉽습니다. 다리를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둔 상태로 이불을 덮는 것만으로도 위험은 크게 줄어듭니다. 사합밤 쥐를 줄이기 위한 낮 동안의 조절 쥐는 밤에 나타나지만 예방은 낮에 이루어집니다. 많은 어르신들은 움직이지 않으면 쥐가 줄 거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움직임이 부족할수록 혈액순환이 약해지고 쥐는 더 잘 생깁니다. 그래서 의사는 오후에 20분에서 30분 정도의 가벼운 걷기를 권합니다. 빠를 필요는 없고 일정한 리듬으로 걷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부엌에서 너무 오래 서 있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오래 서 있으면 피가 다리에 고이고 근육이 쉽게 지칩니다. 김치, 국, 발효 음식에 소금 양을 줄여 세포 탈수를 막습니다. 낮 동안, 특히 오후에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합니다. 어르신들은 이 시간대에 자신도 모르게 수분을 많이 잃습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 다리가 유난히 무겁거나 오래 앉아 있다가 종아리가 살짝 조이는 느낌이 들면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신호는 쥐가 올 수 있다는 예고이므로 가볍게 스트레칭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작은 변화들은 단순해 보이지만 큰 차이를 만듭니다. 쥐는 단순한 근육 반응이 아니라 혈액순환과 습관, 하루 생활이 함께 만든 결과입니다. 의사는 박 씨와 김 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쥐는 매우 강할 수 있지만 대응은 아주 부드러워야 합니다. 한 번만 제대로 하면 그리고 근육은 새로운 반응을 배우게 됩니다. 이것을 규칙적으로 하면 몸이 스스로 당신을 보호하게 됩니다. 3초 방법과 필요한 생활 습관을 배운 뒤 박 씨와 김 씨는 그것을 2주 동안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그 결과는 두 사람 모두에게 다리쥐에 대한 생각을 거의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의사는 이런 변화는 우연이 아니라 혈액순환과 근육을 올바르게 도와주었을 때 나타나는 아주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첫 주 동안 박 씨는 의사가 말한 대로 쥐가 몇 번 오는지 기록했습니다. 예전에는 한밤에 3번씩 쥐가 왔습니다. 그런데 3일째가 되자 하루에 한 번으로 줄었습니다. 더 중요한 변화는 종아리에 살짝 조이는 느낌이 오자마자 바로 3초발 당기기 동작을 했다는 점입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통증이 커질 틈도 없이 발을 몸쪽으로 당기는 순간 바로 멈췄습니다. 이 방법을 정확히 한 지 나흘 만에 그는 잠자리에 드는 것이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언제든 스스로 쥐를 멈출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7일째가 되자 그는 또 다른 분명한 변화를 느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종아리가 무겁지 않았고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도 훨씬 수월했습니다. 이는 예전처럼 오래 지속되는 쥐로 인해 근육에 생기던 작은 손상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육이 과하게 자극되지 않으면 회복이 잘 되고 잠자는 동안에도 덜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김 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회복 방법을 쓰기 전에는 침대에서 몸을 조금만 돌려도 자주 깼습니다. 하지만 잠들기 전 다리를 따뜻하게 하고 종아리를 부드럽게 늘려주는 습관을 일주일간 지킨 뒤에는 잠이 훨씬 이어졌습니다. 6번째 밤, 약한 쥐 느낌이 왔을 때 바로 3초 동작을 했고 근육이 거의 바로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김 씨에게 가장 큰 변화는 통증이 줄어든 것보다 상황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전에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각이었습니다. 2주차에 다시 병원을 찾았을 때 의사는 두 사람의 결과가 매우 정상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오랜 진료 경험상 이 방법을 제대로 실천한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비슷한 변화를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에서 진행된 몇 가지 연구도 소개했습니다. 연세대학교의 한 조사에서는 60세 이상 300명 가까운 사람들에게 쥐가 왔을 때
3초에서 5초간 능동적인 스트레칭을 하게 했습니다. 2주 뒤 82%가 쥐 빈도가 뚜렷하게 줄었다고 답했고 64%는 통증이 약해졌다고 했으며 절반 이상은 갑자기 깨는 일이 줄어 깊이 잠들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잠들기 전 스트레칭, 다리 보온, 물 섭취까지 함께한 그룹은 3초 동작만 한 그룹보다 결과가 더 좋았습니다. 서울재활센터의 또 다른 연구에서는 간단한 스트레칭만으로도 다리 혈류가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신경 자극이 줄고 근육이 갑자기 조여질 가능성도 낮아집니다. 이것이 잠들기 전 작은 습관들이 큰 효과를 내내는 이유입니다. 이 모든 결과는 밤에 생기는 쥐가 그냥 생겼다, 사라지는 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몸이 보내는 분명한 신체 반응이며 원리를 이해하면 스스로 줄이거나 멈출 수 있습니다. 박 씨는 의사를 웃게 만든 말을 했습니다. 이 나이에 다시 잘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동작, 정확히 3초만으로 잃어버린 줄 알았던 잠을 다시 되찾았다고 말했습니다. 3초 방법을 2주 동안 사용하고 생활 습관을 바꾼 뒤 박 씨와 김 씨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밤에 생기는 다리 쥐는 나이가 들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현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무시되어 온 몸의 불균형이 보내는 경고였습니다. 여러 주 동안 반복된 쥐는 몸이 너무 약해서가 아니라 근육과 혈관, 신경이 충분한 도움 없이 계속 일해왔기 때문에 생긴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점은 쥐는 한 가지 원인으로만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중요한 미네랄이 부족하며 근육 긴장이 쌓이고 잠자는 습관이 좋지 않을 때 함께 나타납니다. 이런 요소들이 겹치면 몸은 그 불균형에 주의를 주기 위해 강한 근육 수축으로 반응합니다. 두 번째로, 쥐에 숨겨진 위험을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통증은 겉으로 보이는 문제일 뿐입니다. 진짜 위험은 일시적인 마비, 일어나려다 넘어지는 사고, 그리고 오래가는 근육 손상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삶의 질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잠자리에 들 때마다 두려움을 만듭니다. 문제를 이해하고 올바르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3초 방법은 핵심 해결책입니다. 복잡한 치료도 아니고 힘든 운동도 아닙니다. 근육에게 과하게 반응하지 말라는 분명한 신호를 주는 단순한 스트레칭 동작입니다. 제대로 하면 피가 빠르게 근육으로 돌아가고 근육은 바로 이완됩니다. 그래서 거의 즉시 효과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올바른 순간에 올바른 방식으로 했을 때만 효과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쥐가 다시 오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20초 회복 단계와 잠들기 전 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이가 든 몸은 부드럽고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다리를 따뜻하게 하기, 가벼운 스트레칭, 따뜻한 물